안녕하세요. 상의호질 프로 폴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즈번의 미녀 유튜버 제니 씨를 여기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제니 씨가 제 채널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촬영을 하는 이유가 제니 씨도 이제 브리즈번에서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네, 제가 너무 초보고 좀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홀님한테 네. 좀 사실 뭐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네. 저도 요새 많이 얘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헷갈려서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아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요즘에 좀 뭐 뉴스를 보고 이러면 뭐 네. 월가에서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네, 뭐 인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 네, 말이 많죠. 말이 되게 많고 뭐 네. 돈 많은 투자자들 분들 사이에서도 막 논쟁이 많고 하잖아요. 논쟁이 엄청 많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 견해가요. 네. 제 견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제가 월가에서 이거를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를 놓고 엄청나게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분들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은 거의 뭐 수조 이상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뭐 돈나무 누나하고 마이클 버리하고 싸우고 있고 워렌 버핏하고 막 싸우고 있고 이런데 뭐 사실 지금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예, 지금이 인플레이션이고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디만드가 많아서 올라가는 게 한 가지 있고 디만드가 많기 때문에 서플라이가 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웨이지가 올라가고 같이 그러는 와중에 돈을 워낙 많이 지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죠. 지금 팬데믹 때문에 돈을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고 왜냐면 원자재가 비싸니까 뭐 이런 컵을 하나 만들래도 원자재 값 비싸고 웨이지 값 비싸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모든 그 외의 물건들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비싸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좋은 인플레이션은 한 3%대로 가요. 2, 3%. 네. 왜냐하면 뭐 경제가 GDP가 계속 올라가려면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걸 훨씬 뛰어넘었죠. 실물 경제는 거의 한 10% 이상으로 하우싱 같은 거 이제 뭐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은 요새 엄청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뭐 팀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올라갔어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아파트 짓고 집 짓으시는 분들이 네,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맞아요. 지금 원자재 스몰 값이 빌더들은 네. 제 생각에는 뱅크럽 가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은 다 받아놨는데 본인들이 원자재를 못 그쵸. 구해서 네. 굉장히 많아요. 디플레이션은 그냥 반대예요. 반대고 모든 것들이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제니 씨나 나나 일주일에 3-4번을 밖에서 외식을 하던 거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거죠. 허리띠를 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요. 왜냐하면은 unemployment rate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뭐 호주는 안정됐어요. 네.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그 외에 많은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로 락다운이 걸리면서 unemployment rate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컨피던스가 없어요. 소비에 대한. 예, 그래서 돈을 안 쓰게 되고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이 컵을 100개 만들던 공장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덜 필요해요. 그래서 또 unemployment가 더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디플레이션이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리세션이 되고 리세션이 디프레션이 되고 버리거든요.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예요. 이 배드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의 가치는 올라가요. 그 대신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내리잖아요. 옛날에 1불에 팔던 거를 50센트에 팔아버려요. 그럼 내가 1불로 살 수 있었던 애플의 개수라든가 쌀의 뭐 포대자루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바잉 파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왜 디플레이션이 오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을 하기 때문에 1차 성명, 2차 성명, 3차 성명 혁명이 일어날수록 그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네. 기계가 사람을 대체를 하고 지금은 AI가 테슬라 때문에 뭐라 그러지? 자율주행 말이 안 됩니다. 자율주행이 되면서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예,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만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이제 그 경제가 성장이 안 하는 거잖아요. 성장도 안 하고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 최악이네요. 최악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호주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세계 경제가 그러면 영향을 받겠지만 네네. 뭐 호주 경제도 뭐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좀 부동산에 요새 관심이 관심이 있어서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뭐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면 뭐가 올 줄 알면 뭐가 달라지냐. 어차피 오는데 어차피 올 건 오고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뭐가 온다라고 걱정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많이 안 하긴 했는데 뭐 오늘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안다고 바뀌어지는 거 없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지금 내가 빚이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이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1밀리언을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3, 4년 후에는 실질적인 1밀리언은 숫자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가치는 하프 밀리언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빚은 줄어들고 반대로 내 모든 집의 가격은 내 포트폴리오의 가격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뭐 지금 실질적으로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에 이제 근본 제도를 폐기를 했어요. 그게 딱 지금 50주년이에요, 이번 년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달러는 금이랑 같이 동등했거든요. 예를 들어 20달러면 20달러 만치 금이 뱅크가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 근본 제도인데 이거를 파기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때 71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1, 2년 동안은 뭐 장난이 아니었죠. 찍어낸 돈이.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71년의 원달러와 지금의 원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알아요? 95%. 그죠? 그러니까 엄청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의 1달러는 그 당시에 95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매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매스가 약하면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게 더 가속화가 되면 가속화가 됐지 더 갑자기 나아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돈은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준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빚은 알아서 계속 줄어질 거고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단 이제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이렇게 낮을 수는 없거든요.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가장 관건인데 이게 지금 뭐 한 2%대인데 현재 이게 정말 10%로 올라간다면 2배가 돼요. 내가 내는 리페이먼트가 2배. 그러니까 1,000불을 내던 사람이 2,000불, 10,000불을 내던 사람은 20,000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들을 보시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좋은 동네에 산다고 좋은 동네에 있는 집들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남들 20% 30% 나중에 혹시 떨어질 때 내 집이 한 3, 4%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동네가 괜찮아요. 동네가 좋고 매물이 맞는 매물이면. 왜냐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아무리 세계가 경제가 안 좋아져도 호주 집이 1,000채가 있다고 총 가정을 했을 때 빚이 없는 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1,000채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650채는 빚이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호주는. 정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죠. 예, 그 사람들이 옛날에 80년대도에 그쯤에 그때는 은행 그 이자율이 18%였어요. 그때부터 갖고 지금까지 갚아 오신 분들이에요. 호주 사람의 저력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게 확 뛴다고 확 폭락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는 동네는 있어요. 지금 팬데믹 이후로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10% 20% 올라간 동네도 있어요. 네. 뭐 보잘것이 없는데 그런 동네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떨어질 수 있죠.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펀더멘털이 너무 약한 지역들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디플레이션이 오면 네.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네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하는지. 사실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답이 없어요. 네. 아니 뭐 그건 장난이고 뭐 인플레이션이 오든 디플레이션이 오든 이제 그거를 헤징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금, 은 제가 그때 사라 그랬는데 사셨죠? 금. 네 샀어요. 샀죠. 샀습니다. 예, 샀죠.
실물이에요. 실물도. 네. 예, 이렇게 조그만 금인데 금 운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고 그 어떤 이거 트레이딩 또는 도박처럼 하시는 거 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딱 둘 중에 하나예요. 0이 되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중간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네. 예, 그런 것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거 절대 매수 매도를 뭐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비트코인도 훌륭한 해징 자산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테스트해 본 적은 없지만 금 같은 경우는 지난 4천 년 동안 테스팅이 많이 됐어요. 예,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디플레이션이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금과 은은 뭐 그때마다 각자 역할을 해왔는데 뭐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고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는데 론 있잖아요. 네. 론을 5년에서 10년 정도 픽스드로 그냥 묶어놔 버리시면 돼요. 미국은 30년까지 되거든요. 호주는 제가 알기로 한 옛날에 15년까지 있었는데 그건 페이지가 됐고 10년까지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트레스트가 어떻게 되든 그냥 가요. 그쵸. 근데 5년이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5년 정도 저도 지금 내년부터 제 포트폴리오를 다 이제 5년으로 픽스를 해놓을 건데 5년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다 5년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5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인트레스트 레이트의 이제 뭐 급등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남들이 집값이 막 덤핑 처리가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 이제 금 팔아가지고 더 사는 거죠.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줍줍하면 되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낙심하면 안 돼요. 너무 앞서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대, 뭐 디플레이션이 온대, 우리 망했어. 제가 제일 먼저 망합니다. 사실 제가 빚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정말로 뭐 그렇게 끝까지 간다, 나락으로 간다,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웃긴 거 알아요? 베네수엘라의 수도에 있는 아파트 값이 20억이 넘어요. 진짜요? 응. 북한 평양에 있는 부동산이 지금 세네 배 뛰었어요. 와. 2018년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잘 사놓으면 뭐 베네수엘라처럼 안 되겠지만 호주가 방어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오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일반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라. 두 번째, 좀 공부 좀 하자. 뭐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뭐 디플레이, 인플레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놓으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책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연구해 주신 분들도 있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불안한 감이 없어져요. 정말로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왜 불안한지 아세요? 모르니까. 알면은 덜 불안하고 해징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걸 대비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니까 덮어놓고 그냥 무섭다. 그래서 저에게 악플을 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사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상위 1% 이상 되시는 분들 만나봤을 때 저랑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디플레, 인플레 걱정하시는 분들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어떤 투자가 좋을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막 그런 뉴스 보면서 되게 막 휘둘리거든요. 아. 그런 마음가짐을 좀 버려야겠네요. 그런 마음가짐을 버리시고요. 네. 예, 제니 씨도 걱정이 많아서. 아니 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저도 뭐 그런 뉴스들 봤을 때 혼자 밤에 막 소주 마시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저는 자빠지면은 크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버라이티하게 투자를 해놓고 그런 것도 많고요. 예. 제가 7년 전에 네네. 첫 부동산을 구매를 했어요. 투자용으로.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네.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뛰어다니고 알아본 거라서 조금 실패를 했어요. 7년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제니 씨, 제가 이 바이오스 에이전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동 구매도 또 막 하잖아요. 제가 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요. 열에 9은 네. 첫 투자에 실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첫 투자에 실패했거든요. 그 집은 아직 안 팔긴 했어요. 근데 제일 안 올랐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지나 보면은 바이오스 에이전트 제가 뭐 아시겠지만은 뭐 한 8,000불 플러스 GST 또는 1%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거 제가 연락 많이 안 와도 돼요. 저도 연락 많이 오면 힘들어가지고 연락 많이 안 와도 좋은데 제가 뭐 공동구매든 이것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 그 8,000불이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부동산에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런 허들 때문에
본인이 슬슬 알아보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 모르니까. 뭐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제가 진짜 엄청 후회하거든요. 7년 전에 차라리 그때 제가 아파트를 샀거든요. 또 서버브는 이제 좀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네네. 그거 믿고 이제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정말 할 일도 안 하려는데 그때 당시에 폴님을 영상을 제가 봤더라면 좀 알았던 7년 전에는 제가 안 찍었으니까. 네. 그런 엄청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집은 이제 폴님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고 좀 네. 많이 여쭤보고 네네네. 하면서 이제 도움 받아서 구매 서비스 받아서 네. 네 그렇게 좀 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인이라고 깎아드릴 수는 없고. 아니요. 예, 뭐 어쨌든 장난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첫 집이든 두 번째 집이든 좀 내가 자신 없으면 전문가 손을 빌리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내 이빨 아프다고 일단 한두 번 뽑아보려고 한 다음에 치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혼자 뽑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세일스 피치는 아니었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집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쓴 물을 마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주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제니님 그 유튜브 소개를 아래 깔아드릴까요? 아, 네, 제가 바빠서 많이는 못 올리지만 여기 제니 브리지 제니 브릿지.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